네, 안녕하세요. 이강원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 임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용 대가로 받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임대 임대업은 용역이다,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을 무상 임대했을 때 또는 저가로 임대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아버지고 그 건물에 임차인으로서 아들이 임차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떠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원칙적으로 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세 과세상이 아니에요. 용역은 그 무상 공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 아닌데 2012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로 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수관계자한테는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가세 과세를 한다는 거죠. 시가로. 그러면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시가는 원칙적으로 임대 사례가액, 다른 임차인과 그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가가 없다, 다른 임차인들이 없다, 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곱하기 50% 에서 보증금, 전세금을 차감하고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시가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무상임대를 했을 때 당연히 이 건물 소유주인 아버지한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겠죠. 시가 상당액으로 과세가 되고 이 무상 임대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 계산에 대해서는 승인서를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되죠. 특수관계자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수중자 자녀한테는 이 부동산을 무상 사용을 한 거죠. 임대를 안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상 사용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됐다, 그럴 경우에는 국세부가 제척기간 이내에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용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건물을 소유했는데 301호, 201호, 10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이 연접해 있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나로 하는 거죠. 하나로. 만약에 연접해 있지 않았다, 그러면 별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점포를 분양받을 때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사업자 등록 하나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01호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증여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죠.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사업자 등록을 공동명의로 했다. 이때는 사업자 등록 정정이지 않습니까? 정정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만약에 아들 명의로만 301호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죠. 구분 소유가 되고 손익을, 임대료를 구분해서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때 이거를 실질 공급이냐 아니면 간주 공급이냐, 생계세를 발급해야 되냐, 이런 문제.
증여는 이제 증여등기 접수일이죠. 그런데 지금 국세청 행정해석을 보면 이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만 이전해도 이것은 사업의 포괄량도에 해당이 된다. 즉 재화유 공급이 아니다. 부가세 과세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량도에 해당이 되면은 사업의 포괄량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재화유 공급의 특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포괄량도는 이것은 거래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사업의 포괄량도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실무자들께서는 이 사업의 포괄량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당히 주의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포괄량도를 한 취지는 뭐냐면은 이 결국은 부가가치세 과세 취지에 안 맞다.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라는 것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죠. 이 개별 재화를 의미합니다. 상품, 제품,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의 포괄 양도의 경우에는 거기에 그 부가세 과세정이 아닌 종업원도 있죠. 토지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재화를 과세는 부가세법에 취지에 안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과세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양도인은 부가세를 거래징수해 가지고 국세청에 납부하겠죠. 양수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혀 과세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사업의 양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의 포괄양도는 자회공으로 보지 않는다. 즉 이런 거죠. 양도자한테 부가세를 면제시켜주고 당연히 양수자는 언젠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양도자한테 부가가치를 면제를 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 언젠가는 부가세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양도에서는 반드시 일반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나 비과세 사업자한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양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업의 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이 자산부채,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산이라든지 사업과 관련 자산부채가 누락이 되면 그건 사업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도인이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는 양수인이 일반이든 간이든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일반 과세자가 면세사업자, 겸용사업자한테 하면은 면세분은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사업양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 도소매업자가 제조 부분만 양도한다. 포괄승계가 아니죠.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차인한테 사업의 포괄양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1층에서 음식점을 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이 건물주는 부동산 임대업이죠. 임대업을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 사업자가 음식점이 잘 돼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을 때 이 사업자는 당연히 음식점은 계속 영위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사업자 등록은 부동산 임대업 플러스 음식점업이 되죠.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은 이 부가가치율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를 해라. 그래서 이것은 사업양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의 동일성은 언제까지 유지가 돼야 되느냐? 사업의 동일성은 사업양도 양수 시까지는 반드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돼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재화유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의 포괄양도가 상당히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대리납부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대리납부하면은 이 경우에는 재화유공으로 보겠다. 이런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 장시간에 걸쳐서 이 건설업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상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사항은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더 많은 강의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